안녕하세요. 예양육각수 연구소입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장질환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요.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관여하는 장기가 바로 위장입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 생기면 거의 매일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위장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질환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장 질환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하나의 대안으로 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기 위해 소화기관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소화효소와 위산을 분비하여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신체에 닿게 되면 신체가 녹아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요. 우리 위는 이렇게 위험한 위산을 분비함에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위산을 분비함과 동시에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점액은 중탄산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중탄산염이 위벽을 염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산과 점액이 서로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하는데요. 서로 적절하게 분비되지 못해서 위장 질환이 시작됩니다. 위산 과다 또는 위산 저하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산 과다는 분비되는 위산만큼 점액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못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궤양, 심하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산 저하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서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산 과다, 위산 저하와 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위산 과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벽에는 목점액 세포가 있고 여기서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점액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점액의 물은 중탄산염을 용해하여 위벽에 충분히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위산이 점액과 닿았을 때 위산의 산도를 낮춰주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점액이 상대적으로 더 끈적이게 되고 위벽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감싸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산이 점액을 뚫고 위벽에 침투하여 손상을 주게 됩니다. 다음 위산 저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위산은 물로부터 생성이 되는데요. 위산이 물로부터 생성되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화학식에서 나오는 수소이온이 벽세포의 조직액으로부터 배출되는 염화이온과 결합하여 염산을 생성하므로 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물인 것인데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위산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므로 위산 저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 곧 탈수 상태도 위장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어야겠지요.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는 소화효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소화효소들도 단백질입니다. 소화효소들의 활성이 높을수록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양육각수는
단백질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들이 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리터를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예양 육각수로 탈수 상태와 위장 질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